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은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정상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 양자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의 뜻깊은 해에 룩셈부르크 총리가 방한한 것을 환영하며 룩셈부르크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 전쟁의 자국 역사상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룩셈부르크 총리 면담에 앞서 베텔 총리와 함께 방한한 레옹 모아이엥 룩셈부르크 생존 한국전 참전 용사와 환담했습니다. 구리시는 24일 가수 전미경 씨를 구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가수 전미경 씨는 1995년 KBS ETV에서 방영된 장녹수 드라마 주제가를 불러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해바라기 꽃, 탱고의 남자 등을 발표하며 최근까지 각종 음악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미경 씨는 2년 동안 구리시의 주요 행사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구리시는 인터넷 매체 A언론사의 박물관 용도 변경 불허 논란 끝 고발이라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문제의 박물관은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한 구리시 교문동 일대 건물로 문화 집회시설인 규방문화박물관으로 2009년 건축 허가를 받고 13년 만인 2022년 사용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이어 2달 후 박물관 측에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했으며 이후 2차례나 더 반복했습니다. 시는 시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공익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의 조건부 건축을 허가했으나 박물관으로 운영한 사항이 없고 작품 수량을 미충족하는 등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박물관이 용도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불가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역시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양특례시가 4천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 대신 지난 5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 빌딩을 청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백석동 청사 이전은 고양시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비용이 상승하는 등 재정 악화에 따른 결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과 추가 손실 등을 감안해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를 사용해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발표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한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 행위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백석 업무 빌딩의 국토계획법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양주시는 26일 시청에서 KT와 수동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KT 유창규 강북 강원법인 고객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최종보고회에는 수동 관광지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에 대한 사례 분석, 남양주시와 수동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고객 분석, 수동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이색 체험 콘텐츠가 소개됐습니다. 시는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 수동 관광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관광공사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해 스마트 관광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구리시는 지난 25일 구리 전통시장 일원 성매매 우려업소 186곳을 대상으로 민관경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50여 명은 4개 반을 구성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부착했는지 확인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으로 성매매 제로의 구리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25일 자매도시인 공주시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위문 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시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에 생수, 화장지, 라면 등 생필품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주시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이 빠른 수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는 2009년 4월 공주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활발한 인적 교류와 지역 농산물 판매 지원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는 지난 21일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전읍 소재 현대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딸띠고르간 우슈토베, 알마티 지역에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이번 해외 의료봉사단은 현대병원 의료진 25명, 몽골 의료진, 일반 참가자 등 총 49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북부희망케어센터에서 추천한 청소년 2명과 직원 1명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현대병원 해외 의료봉사는 지난 2009년부터 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2013년부터 북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에게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아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해외 봉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진전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25일 진접역 대학로 문화거리 추진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진접역 대학로 문화거리 추진단은 진접역 주변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날 행사에선 진전읍 주민자치회 부회장 김영수를 진접역 문화거리 추진단장으로 임명했으며 2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진접역 대학로 문화거리 추진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진접역 대학로 문화거리 추진단은 향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시 보정동, 성남시 백현동 등 상권 활성화 우수 지역의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양특례시 마두 이동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유해 환경 노출 방지와 건전한 마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 환경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마두 이동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물품 판매점을 방문해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제한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우범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 관련 계도 활동 등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